여러분, 문화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박물관, 미술관 이런 좀 고상한 것들? 맞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오늘은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 깊숙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문화의 진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어떠세요? 이 글을 들으니까 뭔가 아련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이런 기업, 이런 감정.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바로 이런 느낌에서부터 문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방금 여러분이 느끼신 그 아련하고 따뜻한 감정. 바로 그게 바로 문화가 가진 힘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냥 옛날이 좋았지 하고 추억에 잠기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는요, 지친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웃이랑 다툴 때 그걸 좀 누그러뜨려 주기도 하죠. 심지어 물질적으로는 좀 가난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각자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뿌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요. 이 힘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스케일을 확 키워서 이 문화의 힘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아니 심지어 한 국가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예가 하나 있죠. 바로 뉴욕의 할렘입니다. 한때는 정말 범죄와 절망의 상징과도 같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곳이 그들만의 독특한 흑인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희망의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문화가 가진 사회를 뒤바꾸는 힘이죠. 자, 이제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1960년대 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대한민국이랑 아프리카의 가나가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비슷했어요. 둘 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딱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세계 14위 경제대국이 됐고 가나는 한국의 15분의 1 수준에 머물렀어요. 이 엄청난 차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정말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죠. 세뮤얼 헌팅턴이 정말 단호하게 대답을 내놓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가 보기엔 결정적인 한 가지 요인은 바로 문화였다는 겁니다. 문화요. 그럼 헌팅턴이 콕 집어서 말한 한국의 문화적 가치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껴 쓰고 미래에 투자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교육에 목숨 걸고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기강을 중시하는 것. 바로 이런 가치들이 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쫙 깔려 있었고 이게 바로 경제 기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한 거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 쭉 봤잖아요.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체 문화가 뭔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 그 단어의 뿌리, 어원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게 진짜 재밌어요. 동양하고 서양에서 문화라는 말의 시작이 완전 다르거든요. 동양에서는 글월 문자에 될 화자를 써서 무언가를 더 좋게 변화시킨다는 뜻이었고요. 서양에서는 라틴어 쿨투라에서 왔는데 이건 원래 밭을 간다, 경작한다는 뜻이었어요. 출발은 달랐지만 신기하게도 가리키는 방향은 똑같죠. 둘 다 무언가를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꾸고 발전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현대에는 이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정의를 보면 확실해져요. 단순히 예술작품이나 책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전통, 믿음,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정말 우리 삶의 총체적인 모습, 그게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것들은 늘 그렇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요. 문화도 똑같아요. 인류를 엄청나게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끔찍한 파괴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빛과 그림자가 아주 극명하게 보이죠. 한쪽에서는 옛날 백제 사람들이 일본의 기술을 전해서 아름다운 절을 짓게 도와준 것처럼 문화는 나눔과 창조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을 보세요. 중국의 문화대 혁명처럼 자기들 문화를 파괴해버리거나 식민지배 시절에 너희는 미개하니까 우리가 문명화시켜줄게 하면서 억압의 명분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정말 무서운 얼굴이죠.
자, 그럼 이제 좀 거창하고 무거운 역사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 주변 아주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사실 문화의 진짜 모습은요, 박물관 같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화 연구가인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딱 한마디. 문화는 평범하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문화라는 게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 그 평범한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뜻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짜장면. 원래 중국 음식인 작장면은 꽤 짰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국어로 넘어와서 우리 입맛에 맞게 캐러멜 소스를 더하면서 달콤한 짜장면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외국의 문화를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바꿔서 즐기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일상 속 문화인 거죠.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요즘 아파트들 보면 주방이 거실이랑 툭 트여 있잖아요. 옛날에는 부엌이 구석에 꽁꽁 숨겨져 있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구조가 바뀌니까 어때요? 요리하는 모습이 가족들 눈에 다 보이고 자연스럽게 남편이나 아이들도 돕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 구조 하나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의 문화가 바뀐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다니는 길거리 풍경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외벽에 정신없이 붙어있는 그 수많은 간판들. 어떠세요?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미적인 것보다는 실용성이나 상업적인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자, 정리해볼까요? 문화는 한 개인의 추억에서 시작해서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결국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사는 집의 모습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문화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할까요?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답을 우리는 백범 김구 선생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때는 1947년. 길고 긴 식민지배와 전쟁이 막 끝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혼란의 시기였죠. 바로 그때 김구 선생님은 자신의 수필 나의 소원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한 비전을 담아냈습니다. 그 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었어요. 오직 높은 문화의 힘을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해요. 문화는 우리만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을 짓밟는 힘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힘, 바로 그걸 꿈꾸셨던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문화의 진짜 힘은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부자인가를 겨루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 나아가 전 세계를 함께 풍요롭게 만드는 삶의 방식을 창조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문화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드립니다. 뭐 엄청나게 거창한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